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게 되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그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을 때 졸업을 인정받게 되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무엇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진로가 바로 포인트죠. 그만큼 학생들의 진로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의 얘기인데요. 이 학생에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었어요. 초등학생, 여학생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은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고등학교 수학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왜 다른 과목 다 있는데 하필 수학이야? 했더니 다른 과목은 너무 어렵대요. 수학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만만해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수학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수학이 쉽다고 생각하면 왜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더 낫지 않아? 물어봤더니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피아노 못 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전 과목 고루고루 잘해야 돼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잘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못 쳐서 그건 힘들대요. 수학이 쉬우니까 수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 진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2학기 지나가지고 수학 선행을 달리게 된 거예요. 중학교 수학들, 어려운 수학들 접하고 나더니 꿈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수학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직업을 꿈꾸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직업이야? 했더니 파티셔가 되고 싶대요. 왜 하필 파티셔야?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여요. 가게 출근해서 빵 만들고 손님 기다리고 그러면 끝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기준은 그냥 쉬워 보이는 것이었던 거죠. 파티셔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알아? 하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왜 우리 초등 시기부터 아이들 진로 체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방송국에서 카메라 놓고 아나운서 체험하기, 아니면 경찰관 제복 입고 경찰 체험하기 등등 여러 체험들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그 겉모습 있잖아요. 제복을 입히고 그 행위를 하는 겉모습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그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깊이 있는 대화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업에서 이제 동그라미 원안에다가 직업을 쓰고 이제 마인드맵으로 직업하면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떠오르는 직업들 다 써볼까? 했더니만 아이들의 손에 꼽는 직업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업은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 시대의 그 직업들, 교사, 의사, 간호사, 선생님 이외에도 뭐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등등 그 직업들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직업은 좀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주도에 살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어요. 보통 이제 공무원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의 일상 안에서 바라보는 직업들은 손에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우리 내 앞에 어른, 옆집의 어른, 그리고 어딘가에 나왔을 때 보여지는 어른들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직업, 진로 관련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분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거든요. 초등학교들 꿈기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진로 체험하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진로 탐색의 기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벗어나가지고 그냥 단순히 시험 안 보는 날 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도 중학교 시간이었었거든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중학교 가사 시간이었어요. 가사 선생님께서 각자의 어떤 꿈, 직업들 있잖아요. 관련된 어떤 직업인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아오는 과제를 낸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편지를 썼던 기억. 그런데 답장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답장은 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그 편지만을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답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직업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직업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또 고민하고, 또 힘든 일은 없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했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저는 단순히 겉모습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그렇게 화려함에 이끌리기보다도 이 직업에 가진 어떤 힘든 점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일을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직업을 선택해서 평생 동안 내가 좀 잘 살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또 한 친구 같은 경우도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제복이 멋있어서요 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 이게 저는 겨울방학 같은 시기가 적게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제가 꿈꾸는 직업인에게 편지를 썼다면은 자라고 나서 방송 생활하고 그 이후부터는 반대로 편지, 메시지, 긴 장문의 글들이 저에게 날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방송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과제인데 같이 문답 형식의 인터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글들도 자주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제가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왔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국제학교 다니던 친구였었는데 방송 작가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당시 그 친구들이 와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이다 보니까 하얀 색깔 편지지에다가 글을 쓰고 고이 접고 봉투에 넣고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지? 하면서 그랬다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편지가 아니라 영상의 시대잖아요. 찾아와서 카메라 들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또 편집해가지고 영상으로 제출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변화된 시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2019년 당시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만났던 어떤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도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지사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이셨는데 신문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여중생 2명이 찾아가가지고 도지사란 어떤 직업이냐, 도지사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근무 환경은 어떤가, 도지사의 장단점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대담이 오갔다고 합니다. 직업에 대한 궁금한 것들도 묻고, 그 외에도 제주도 내에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묻고,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수석 입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사법고시 수석 입학, 워낙 이제 공부 잘하는 1등으로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또 친구가 암기 과목이 너무 힘들다 해서 암기 과목에 대한 꿀팁 또한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연관된 것을 생각하는 어떤 연상 훈련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 훈련이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꿀팁들도 전수해줬다고 해요. 저는 그 친구 그 기사 내용을 보고서 와, 정말 이렇게 당차고 적극적이구나, 좀 칭찬해주고 싶었거든요. 도지사실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런 과제가 있어가지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가지고 미리 약속 날짜를 잡고서 이제 인터뷰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지사님 만나고 해서 이게 또 신문 기사로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었던데요. 이렇게 여러 분야의 어떤 직업인들, 곳곳에 다양한 곳들 많잖아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다양한 곳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직업이 궁금하다 하면은 좀 적극성을 저는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여중생 친구처럼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방송작가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은 아닙니다만 대학교 시절부터 방송사에다가 열심히 저 또한 전화를 하면서 방송작가 채용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전화를 했던 그 일화로 방송사에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이런 좀 적극성이 필요하고 또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에 아이 학부모 공개 수업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창체 시간에 그 자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 등에다가 이 친구가 잘해 나가는 것, 이를테면 만들기, 연주하기, 발표하기, 글쓰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만들기를 잘한다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만들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연주하기를 잘한다면 연주하기, 말하기를 잘한다면 말하기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는 이 친구는 이걸 잘해 하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기에다가 스티커를 정말 많이 붙여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아이의 장점,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학부모 상담 같은 걸 진행할 때는 선생님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는 아이의 장점, 아이는 참 글을 잘 씁니다 하는 그런 장점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관찰하는 엄마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아이의 장점도 있을 거고 아빠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아이의 그런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시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 도와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직 꿈이 없어요. 저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직업으로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몰라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꿈이 뭐야 했더니만 다른 친구와 다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항공우주 산업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칭찬해 줬거든요. 자신의 관심 분야가 항공우주 분야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시대는 현존하는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 친구가 바라보는 어떤 직업, 그 분야의 일들이 어떤 직업으로 탄생될 수 있기에 이 친구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직종을 꿈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이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고교 학점제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더 쉽게 선택하고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더 가는 길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강아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강아지 관련된 일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만 요즘 뭐 N잡 시대라고 해가지고 꼭 하나만 꿈꾸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여러 개의 직업을 꿈꾸고 있대요. 수의사도 되고 싶고 강아지들을 그림 그려주는 애견화가도 되고 싶고 그리고 애견 카페도 운영하고 싶고 강아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갖고 싶다는 친구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또 꿈의 어떤 노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조사를 해봤대요. 어느 대학으로 가는 게 좋을지 조사하고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선 자신은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면 되는지를 또 생각해봤대요. 이렇게 겨울방학 시기 우리 아이를 관찰하기에 좋은 시기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더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을 아이들이 진로로 삼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